우리는 이제 화학 정보의 왕국에 들어섰고 자연에서 가장 오래된 소통 형식을 배운다. 이 놀라운 소통 세계에서 우리는 분비물, 발향 원자단, 공중 변소를 만나고 자신의 화학 메시지로 동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명체들을 마주한다. 이런 후각 정보들 역시 매우 흥미롭다.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생명체가 어떻게 특정 화학 신호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지 우리는 아직 많이 알지 못한다. 왜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지, 혹은 냄새를 귀신같이 잘 맡는지, 혹은 코가 쭉 빠져 있는지 혹시 당신은 알고 있는가? 화학 정보, 오래가는 신호. 화학 신호의 장점은 도달 범위가 아주 넓다는 데 있다. 그래서 냄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정보를 전달할 때 매우 적합하다. 화학 정보는 청각 정보보다 생산비가 덜 들고 수명도 더 길다. 예를 들어 향수를 생각해보라. 향수를 뿌린 사람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그 향은 몇 시간 동안 남아있다. 그러나 냄새는 가장 빠른 수단이 아니다. 냄새 신호는 발신자에서 수신자에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화학 전달 물질은 휘발성이 높을수록 더 빨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공기나 물에 섞이면 더 멀리 퍼질 수 있다. 동물 혹은 식물은 특별한 개별세포나 세포 무더기인 분비샘에서 분비물 형식으로 화학 정보를 보낸다. 체내에 있는 분비샘은 분비물을 내부로 보내고 반대로 두피 분비샘처럼 신체 표면에 있는 분비샘은 분비물을 곧바로 외부로 보낸다. 이렇게 외부로 보내진 분비물은 기체인 향기, 액체인 꽃꿀, 고체인 진액 형식으로 중요한 화학 소통 수단이 된다. 난초 혹은 천남성과 같은 꽃식물이 향기를 뿜어낼 때 마법의 주문을 웬다면 아마 열려라 발향 원자단이라고 외칠 것이다. 발향 원자단은 꽃 세포층의 윗부분에 있는 특별한 분비샘으로 소중한 꽃향기를 작은 향수병처럼 담고 있다가 주변에 퍼뜨린다. 일단 발신된 화학 신호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합한 수신자를 찾기 시작한다. 의사소통 상대가 동종의 동물이나 식물이면 이때 화학 정보는 페로몬이라 불린다. 반대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다른 종이면 이때 화학 정보는 일레로케미칼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예를 들어 식물은 수분을 도울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꽃향기로 일레로케미칼을 전송한다. 동종 간의 의사소통과 페로몬. 같은 종끼리 의사소통할 때 쓰는 화학 정보인 페로몬을 살펴보자. 단세포 생물이 벌써 이 냄새 물질을 사용하여 가까운 친척끼리 의사소통을 한다. 예를 들어 라틴어 학명이 유플라테스 라이코빈 선모충은 정보 전달에 특히 뛰어난데 5가지가 넘는 다양한 페로몬을 쓰기 때문이다. 페로몬은 버섯과 식물에도 있다. 버섯과 식물은 시각 신호와 더불어 페로몬을 소통수단으로 이용한다. 곤충의 페로몬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봄비콜이다. 예를 들어 누에나방 암컷은 짝짓기를 위해 이 페로몬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수컷을 유혹한다. 봄비콜은 효과가 아주 강력해서 분자 하나면 수컷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 페로몬과 호르몬 사이에는 도저히 혼동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호르몬은 페로몬과 달리 생명체 내부에 작용하는 중요한 전달 물질이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은 바깥 세상에 있는 동종을 유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런 성호르몬은 섹스로 번식하는 생명체가 적합한 짝짓기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 페로몬을 발전하기 전에 스스로 짝짓기를 원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런 화학 전달 물질은 동물의 몸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한 후 오줌과 똥이라는 차를 타고 동물의 몸을 떠난다. 그렇게 그들은 방랑길에 오르고 의도치 않게 주인에 관한 정보를 바깥 세상에 알린다. 똥과 오줌을 통한 의사소통. 우리 인간이 최대한 빨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고 싶고 생각할 것도 없이 하수관으로 멀리 흘려보내 없애고 싶은 것이 자연에서는 수많은 생명체를 위한 1순위 소통수단이다. 똥과 오줌 얘기다. 물질 대사 후에 남은 찌꺼기는 액체와 고체의 배설물로 배출되는데 똥과 오줌은 아마 가장 저렴하고 개인적인 소통수단일 것이다. 주로 포유동물이 배설물을 통해 정보를 보낸다. 야생 토끼 혹은 오소리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똥과 오줌에는 나이, 성별, 짝짓기 준비 정도에 관한 개인정보를 폭로하는 냄새 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개인적인 냄새 물질은 다양한 분비샘에서 만들어져 똥이나 오줌에 혼합되어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유출한다. 배설물의 색상, 냄새,
양은 주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준다. 오줌은 척추동물이 신장을 통해 혈액을 정화한 후 남은 최종 찌꺼기이다. 신장은 필터처럼 혈액을 걸러 특히 체내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을 오줌으로 방출한다. 낡은 혈액세포나 독물질이 여기에 속한다. 오줌은 물질대사 폐기물이 물에 녹은 것이고 이 폐기물은 작은 요로를 통해 신장에서 요관으로 운반되어 방광에 모인다. 방광에 특정량의 오줌이 모이면 압박 센서가 켜지고 동물은 갑자기 오줌이 마렵다. 신장은 혈액 정화 과정 외에 체내 수량의 균형 유지도 책임진다. 그래서 신장은 수증기의 눈금에 따라 오줌을 몸에서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내보낸다. 반면 똥은 위장관의 최종 찌꺼기이고 무엇보다 장 점막세포,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 장 박테리아, 그리고 그것들의 발효 및 부패물로 구성된다. 입에서 위를 지나 장과 항문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막힘없이 질주하는 소화력, 그리고 악취를 풍기는 배기가스와 배설물. 요컨대 우리 인간의 경우도 왕성한 소화력은 신체적 건강의 표시이다. 공중변소, 훌륭한 소통창구, 오소리, 토끼, 원숭이처럼 집단 생활을 하는 포유동물에게는 똥과 오줌이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므로 그들은 공중변소 위치를 아무렇게나 정하지 않는다. 같은 종의 동물이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장소에 배설하면 조만간 그곳에 똥무더기가 생긴다. 똥과 오줌이 모이는 이런 공중변소에는 의사소통 면에서 두 가지 결정적인 장점이 있다. 첫째, 눈에 잘 띄고 둘째, 동료의 냄새 물질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포유동물의 공중변소는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고 기능면에서 우리 인간의 소셜미디어와 똑같다. 예를 들어 유럽 굴토끼는 집단 내에서 지금 누가 짝짓기 상대를 찾고 있는지 혹은 집단 내에서 어느 수컷 혹은 암컷이 최고 우두머리인지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배설물이 따끈따끈하면 배설물의 주인이 방금까지 이곳에 있었고 아직 근처에 있다는 뜻이다. 시각과 후각의 연결로 공중변소의 정보력은 더욱 강화된다. 공중변소가 자주 이용될수록 시각정보와 후각정보가 더욱 강렬해진다. 개똥 무더기를 열심히 치우는 사람은 아마 이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낄 테지만 애석하게도 말끔히 치울 수 없는 더 심각한 똥 무더기도 있다. 영양이나 코뿔소의 공중변소는 지름이 몇 미터씩 된다. 기둥형 광고판과 동물 공중변소의 공통점. 우리 인간은 숨어서 배설하고자 하는 반면 토끼, 오소리, 긴 꼬리 원숭이 같은 몇몇 동물은 특히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배설한다. 그들의 배설센터는 주로 불쑥 솟아 눈에 잘 띄는 사물 근처 혹은 사방이 뚫린 장소에 있다. 늪토끼는 나무 등걸에 공중변소를 설치하는데 어쩌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좋은 전망도 장소 선정의 한 이유일 것이다. 공중변소를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공중변소는 찾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동물의 공중변소는 우리 인간의 기둥형 광고판과 비슷하다. 점 찍은 그 사람 혹은 그 동물에게 정보를 보내려면 전략적으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광고판 혹은 공중변소를 설치해야 한다. 말하자면 위치가 아주 명확해서 애초에 화장실이 어디죠?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야 한다. 카코미슬 고양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배설 장소로 특별히 눈에 잘 띄는 장소를 선정한다. 이 동물은 멕시코시티 공원의 단골 방문자로 눈에 잘 띄는 파란색 수도관 위에 자신의 공중변소를 설치한다. 이 고양이가 자신의 공중변소를 수도관 위에 두는 이유가 단지 눈에 띄는 파란색 색상만은 아닐 것이다. 수도관이 높은 곳에 있어서 동물들은 멕시코 수도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눈에 잘 띄는 공중변소에는 단점도 있다. 그곳이 자칫 죽음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공개된 화장실을 이용하면 야생 토끼 같은 인기 많은 먹잇감 동물은 자기 자신을 은쟁반에 올려 천적에게 고스란히 바칠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다. 그러므로 야생 토끼는 공중변소 위치를 정할 때 천적에게 잡아먹힐 위험을 계산해 본다. 맹금류 혹은 여우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크면 공중변소를 눈에 띄는 장소보다는 차라리 안전한 숲을 근처에 혹은 자기 집 근처에 둔다.